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스피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스피 차트에다가 지금 연두색으로다가 추세선을 걸었습니다. 추세선을 걸었는데 우리 추세선이 지금 요 2050선 여기를 갖다가 내려서 지금은 2000에서 2050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추세를 갖다가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막 올라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또 돌파를 한다고 해도 이제 여기가 추세선의 이제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여기가 지지가 아니고 저항 라인이 됐습니다. 저항 라인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올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금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야간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약간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 마감할 때보다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그 야간 지수까지 올라서 시작을 하면 미국도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미 증시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수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일단 미국도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선 그러고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차 잔고인데 우리가 1월 3일날 3일날이랑 4일날 지금 대차 잔고가 증가를 했죠. 제가 이제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대차가 감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날도 대차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증가한다 그죠. 이틀 동안 연속으로 증가를 시켜놔서 지금 이 위에서 대차 물량을 갖다가 이제 공매도로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한 번에 돌파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어제 올라갔는데 대차가 감소했고 오늘은 이제 이따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오늘도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대차가 과연 상환이 됐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늘어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주가를 조정을 주기 위해서 공매도를 쳐내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이 정도 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감은 아래쪽에서 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다가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 잠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차트를 제가 여기 추세선을 걸어놓은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일단 옵션 만기일 마감을 한 다음에 그리고선 상승 흐름을 가건 뭐 하락 흐름을 가건 할 건데 현재 이제 세계 증시 같은 경우가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G2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G2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다가 일단은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시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을 갖다가 바로 인하를 해서 이제 경기 부양 의지를 갖다가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은 괜찮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부주석과의 만남 예정 그래서 유가 상승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들 게 뭐냐면은 이제 신흥국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신흥국 쪽에 일단 해당돼서 많이 주가가 지금 뭐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차익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를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은 꾸준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현물상에서도 현재 물량이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도 물량을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해주고 있어서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다가 조금씩은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20원대가 이제 무너져 내려서 하방 쪽으로다가 많이 쏠려 있는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110원대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시작되고 있는 장중에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이게 한 1%는 안 돼도 그 정도 가까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 증시는 올라서 시작한 확률보다는 보합권 내지는 시가가 조금 더 내려와서 시작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 개장하고 있을 장중에는 이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 있는 게 더 좋고 국내 증시도 약간은 올라가 있는 걸 갖다 조정을 해주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뭐 한 번에 뚫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갭상승을 안 하고 아래부터 매물을 갖다가 조금 먹어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도 충분히 팔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갭상승을 시켜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굳이 개인들을 살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물량을 갖다 먹으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내려올 때 보시면, 내려올 때 매수를 했다가 결국에는 아래쪽에서 다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내려올 때 이날 다 개인들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 이날도 매수.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매수한 날 보면은 내려올 땐 열심히 매수해요. 근데 밑에서 조금 반등한다니까 또 팔아먹고, 지금 여기까지 매수했던 구간까지도 간신히, 그러니까 살려주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살려주는 구간인데 결국에는 거기서 다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다고 하면 개인들은 여기서 지금 가만히 떴던 사람들 빼고는 수익 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매수를 거의 이 부근에서 하고 계속 장중에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있으면은 이 아래쪽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은 대부분은 이 구간에 물려있게 되죠. 이 구간 안에 다 물려있게 되는데, 또 제일 많이 물리는 게 또 여기서 많이 물려요. 여기서 많이 물리고 여기서 많이 물리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날 또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서 다 매도를 하고 또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개인들 같은 경우가 매수했던 금액 3천억, 한 합치면 3,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3천억 정도는 다 털렸습니다. 3천억 정도 다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과 옵션으로 해서 해지 거래를 한다거나 어떤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일부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코스닥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난 개인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지금 들어왔다가 일정 특정 종목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지금 손해나고 나가고 있다. 그럼 한 번 정도만 더 흔들어주면 개인들 물량 또 쏟아져 내린다고 하면 그 물량 다 먹고선 결국에 아래쪽에서는 물량을 모은 사람은 외국인이랑 기관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다고 하면 아래쪽으로다가 더 개인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꾸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내려갔을 때는 대차 상환을 하겠죠. 대차 상환을 해놓고선 그 물량을 갖다가 상환해놓고선 올리면서 매물대 없는 거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그래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이 어디로 갈지 사실 저도 모르겠고, 실질 전문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방이다 하방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아직도 하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상방이 유지된다고 하고도 있을 테지만, 수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방 쪽으로 조금은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옵션 만기이 남았기 때문에 그날 변동성을 키우면서 다시 하방으로다가 내려 꽂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선 일단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는 거라든지 매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다가 매도를 갖다가 접근하고 있고 매수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의 말렸죠. 저도 약간 말리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들에 좀 많이 베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초반에 조금 말리기는 했는데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으로 또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뭐 다른 영상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량주들 사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우량주를 갖다가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은 모아둘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쨌거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조금만 있으면 다시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1분기 실적이 아니죠. 작년 이제 마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1분기에 이제 주가를 올리고 내년도 올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들 올라갈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전기전자 분야들이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그 섹터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사실이에요. 뭐 저평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평가가 되지도 않고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것보단
저평가가 돼 있고 주가가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종목들에다가 뭐 금액이 들어가 있어도 사실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빠진다? 더 빠지면 나중에 더 사면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매수를 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셀트리온을 매도를 했었는데, 매도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최근에 제가 더 위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아래쪽에서도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더 아래서 잡을 수 있고 오늘 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물론 수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아래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는 더 아래서 마감을 했죠. 제가 매도한 가격이 오늘의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시가가 최고점 맞네요. 시가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조정을 주고선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한원 시스템하고 C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서 맥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 맥점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도 보고 시황도 보고는 있는데 그 시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맥점에 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잡았던 한원 시스템이 지금 저가가 1,900원이에요. 1,900원이고 1,950원이에요. 저가 부분에서 잡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검색식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C큐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더 아래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놓친 것 같다 싶어서 처음에 올라가는 걸 보고서 위에서 잡았다가 결국에 내려오는 거 보고선 다시 아래쪽에서 잡아서 지금 종가가 재평단 1,475원이 재평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막에서도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주 언제였죠? 목요일이었죠. 1월 3일 목요일 날 매수를 해놓고 제가 어제도 매도를 해놓고 분할 매도했었고 오늘도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5.5%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거고 오늘은 지금 10% 위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조금 더 위에서 마감을 했죠. 일단은 거의 마감쯤에서 제가 이걸 매도를 한 거예요. 오늘 고점까지 어느 정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감쯤에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서 매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최고점으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매수를 해놓고선 많이 빠졌었죠. 동아지질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뭐 특별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오늘 올라오는 거 보고선 그냥 요거는 더 올라갈 거라 그래도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못한 것도 제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전량 매도로 해서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량 매도 한 다음에도 두 틱 더 올라서 거의 고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는 올라가면은 아직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올라가면은 2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일단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이 왔기 때문에 그냥 수익 실현을 해서 요거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 부분을 챙겨놓고 그걸 가지고선 또 새로운 종목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새로운 검색식들을 만들어서 그 매수 타점하고 맥점 잡는 거랑 매도 타점이랑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만들었던 검색식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실 건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제가 그 방송 중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1번에서 7번까지만 보고 있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에서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에서 맥점 잡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 타점으로 해서 신매도 타점이라고 해서 제가 새로운 매도 타점, 일단 요거는 이제 그 급등하는 거 단기 그날의 이제 단타, 그날의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급등한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나와서 제가 요거를 한번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지금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고선 제가 활용하기에 괜찮다 싶으면 이 나머지 검색식들 중에 조금 뭐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더 좋아요.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데 의견을 안 주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 요 검색식보다는 요게 낫겠다라고 싶은 걸로다가 해서 제가 1, 2, 3, 4, 5, 6, 7번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요거를 바꿔가지고 놓을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는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다 퍼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매수 매도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보고 따라했다가 손해난다고 저를 원망하시지 말고요.
저 매수했다가 수익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제가 만든 검색식들에 대한 영상들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걸 가지고선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그 내용, 단순한 내용 갖고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검색식들은 거기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검색식의 조건들이 한 뭐 20개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검색식들이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선 뭐 매수매도 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아갖고 목소리가 이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매수매도역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